그녀의 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보입니다. 설거지를 하다 베인 자국, 김장을 하다 고춧가루에 짓무른 상처, 새벽 청소 일을 하며 생긴 굳은 살, 그리고 아무도 몰라주는 마음의 상처들. 이 손은 3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자가 엄마가 되고 그 엄마가 전사가 되어야 했던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외면한 딸을 혼자 키우며 절망의 끝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한 여인의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그녀의 30년을 함께 걸어가 보시죠. 1995년 겨울, 그녀는 병원 복도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는 따님에게 뇌성마비가 있다고 언어와 운동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리긴 했는데 그 의미가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평범한 초보 엄마였습니다. 분유는 몇 시간마다 먹이고 기저귀는 어떻게 갈고 그런 소소한 고민만 하던 26살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에 좀 와달라고 아기가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회사에서 일이 바쁘다며 저녁에 들른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고 그녀가 울먹이며 병원 이야기를 꺼내자 남편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건지 내가 의사냐고. 일단 자고 내일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아이를 안고 홀로 울었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너무 조용했고 그녀의 울음소리만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아이가 작은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눈도 제대로 못 맞추는 아이였지만 그 손길만큼은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한다고. 이 아이를 내가 지켜야 한다고. 아이의 이름은 수아였습니다. 수아는 첫 돌이 되어도 걷지 못했고 두 돌이 되어도 엄마라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은 매주 2번씩 가야 했고 재활치료는 하루도 빠질 수 없었습니다. 치료비는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남편은 점점 집에 오는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처음엔 회식이라고 했고 그 다음엔 야근이라고 했고 나중엔 아예 핑계도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남편이 말했습니다. 자기도 힘들다고 매일 이 꼴 보기 싫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면서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수아가 3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날도 그녀는 수아를 업고 병원에 갔습니다. 아이는 15kg이 넘었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찼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 병원이었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의 옷가지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자기는 이렇게 못 살겠다고, 생활비는 통장에 넣어두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쪽지를 찢지도 않고 그대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수아를 안고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너질 시간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아는 여전히 밥을 먹어야 했고 기저귀를 갈아야 했고 재활치료를 받으러 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혼자만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장철인데 언제 오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것을 시댁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김장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녀가 수아는 누가 보냐고 묻자 시어머니는 업고 오면 된다고 작년에도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시댁에서 뭐라고 할지 뻔했습니다. 장애 있는 애 낳더니 제정신이 아니라는 말들이 들릴 게 분명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수아를 업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 시누이 둘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손톱에 빨간 매니큐어를 칠한 시누이들은 김장통 앞에서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왔다며 자기들은 손이 아파서 못한다며 언니가 해달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배추 80포기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고 김치통을 나르는 동안 아무도 거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중간중간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너무 맵다고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배추 숨이 덜 죽었다며 더 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의 손은 고춧가루에 짓무르고 소금물에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수아는 방 한쪽에 누워 내내 울었지만 아무도 아이를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애는 결국 업보라고 했습니다. 전생에 무슨 짓을 했길래 그러냐고, 멀쩡한 집안에 그런 애가 나올 리가 없다고, 며느리가 임신 중에 뭘 잘못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젓가락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녀가 어머님 그런 말씀은 하지 말아달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되려 왜 그러냐고, 사실이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밥상을 박차고 일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김장김치를 집까지 가져가야 했으니까요. 김치라도 있어야 그나마 버티니까요. 그날 밤 그녀는 수아를 안고 버스를 탔습니다. 김장김치 2통을 들고 아이를 업고 집까지 걸어갔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도착했고 그녀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수아에게 미안하다고,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그녀의 눈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작은 손으로 엄마의 뺨을 만지며 알아듣지 못할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수아가 7살이 되던 해 그녀는 수아를 일반 초등학교에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특수학교도 있었지만 그녀는 수아가 평범한 아이들과 함께 자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입학식 날 학부모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의 장애 있는 애라며 우리 애들이랑 같은 반이면 어떡하냐고 선생님한테 말해서 특수반으로 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들이 그녀의 귀에 다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웃으며 수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아에게 괜찮다고 엄마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수아를 놀렸습니다. 말이 어눌하다고, 걸음이 이상하다고, 침을 흘린다고 했습니다. 수아는 매일 울면서 집에 왔습니다. 어느 날은 가방에 지우개 가루가 가득 들어 있었고 어느 날은 운동화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수아가 학교에서 힘들어한다고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선생님은 솔직히 말하자면 수아가 다른 아이들 수업에 방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특수학교 전학을 고려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날 그녀는 운동장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아는 그런 엄마 옆에 앉아 작은 손으로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아가 처음으로 또박또박 물었습니다. 엄마, 나는 나쁜 애냐고 물었습니다. 그 말에 그녀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수아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수아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이라고, 엄마의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수아와 함께 학교에 갔습니다. 교실 밖에서 기다리며 쉬는 시간마다 수아를 확인했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은 수근거렸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켜야 한다고, 이 아이는 내가 지킨다고 다짐했습니다. 수아가 10살이 되던 해 치료비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됐습니다. 남편이 보내던 생활비는 끊긴 지 오래였고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었습니다. 낮에는 수아를 돌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결정했습니다. 밤에 일하기로 했습니다. 새벽 3시, 그녀는 일어나 병원 청소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수아는 집에 혼자 두고 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나올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새벽 5시까지 병원 4개층을 청소하고 집에 돌아와 수아를 깨워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부터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했습니다. 오후 3시에 수아를 데리러 가서 재활 치료를 받게 하고 저녁 7시에 집에 돌아와 밥을 차렸습니다. 밥을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나면 밤 11시였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루 수면 시간은 4시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그녀의 몸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어느 날 병원 청소를 하다가 그녀는 쓰러졌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과로라고, 이러다 정말 큰일 난다고, 좀 쉬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쉬면 돈이 없었고 돈이 없으면 수아의 치료를 멈춰야 했습니다. 그녀는 링거를 맞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아에게 미안하다고, 엄마가 더 강했어야 하는데 미안하다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수아가 15살이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녀는 재활 치료비를 내러 병원에 갔습니다. 하지만 통장에는 3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치료비는 35만 원이었습니다. 접수처 직원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치료가 어려울 것 같다고 다음에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무너졌습니다. 제발 다음 주에 꼭 가져오겠다고, 제발 오늘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규정이라며 안 된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날 그녀는 수아를 데리고 병원 앞 버스 정류장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나는 엄마 자격이 없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수아가 조용히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개를 들자 수아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자기는 행복하다고, 엄마가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그녀는 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수아가 그녀의 뺨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자기는 커서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래, 포기하면 안 돼.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포기하면 안 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집에서 반찬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고 오전 내내 김치, 장조림, 멸치볶음, 나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동네를 돌며 반찬을 배달했습니다. 처음엔 하루에 5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20집, 30집으로 늘어났습니다. 손님 중 한 분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반찬은 정성이 느껴진다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맛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그녀는 처음으로 내가 뭔가를 해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아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말은 여전히 어눌했지만 엄마를 도우려 애썼습니다. 반찬통을 나르고 설거지를 하고 엄마가 지쳐 쓰러지면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아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아는 말 대신 그림으로 세상과 소통했습니다. 처음엔 낙서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그림들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색은 강렬했고 터치는 자유로웠습니다. 수아는 자신이 느낀 외로움, 슬픔, 그리고 엄마에 대한 사랑을 그림에 담았습니다. 그녀는 수아의 그림을 보며 울었습니다. 한 그림에는 작은 소녀가 어둠 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한 여자가 소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손에는 상처가 가득했지만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그녀가 수아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엄마냐고 물었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다 알고 있었구나.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다 알고 있었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수아의 그림을 SNS에 올렸습니다. 특별한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저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이 그림은 천재가 그린 게 아니냐고, 장애를 가진 분이 그린 거라니 믿기지 않는다고, 전시회를 열어달라고, 꼭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렸고 한 갤러리 관계자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수아 씨의 그림을 전시하고 싶다고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수아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괜찮을 거라고, 우리 해냈다고 말했습니다. 2024년 봄 수아의 첫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작은 갤러리였지만 수아의 그림 30점이 벽을 가득 채웠습니다. 전시회 제목은 엄마의 손이었습니다. 전시회 오프닝 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수아의 손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갤러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언론사 기자들도 왔고 SNS에서 수아의 그림을 봤던 사람들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었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아의 그림을 하나하나 천천히 보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그림 앞에서 시어머니가 멈췄습니다. 그림 속에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손에는 상처가 가득하고 등에는 아이를 업고 어둠 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눈물 대신 단호한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미안했다고, 정말 미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시누이들도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모르고 살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그녀는 처음으로 시댁 사람들과 눈물을 나눴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할 수 있었습니다. 전시회가 끝날 무렵 갤러리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15년 만에 보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많이 벗겨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멀찍이 서서 수아의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남편이 수아를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 수아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수아가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빠라고, 수아의 아빠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는 없어요. 자기는 엄마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녀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이제 남지 않았습니다. 그저 슬픔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자기는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자기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아에게 물어보라고, 수아가 결정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 남편은 매주 갤러리를 찾아왔습니다. 수아에게 말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수아의 그림을 바라보고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수아가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수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바다를 그리고 있다고? 엄마랑 같이 가고 싶은 바다를 그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예쁘네. 정말 예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아주 조금씩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수아에게 그림 도구를 사다 주었습니다. 비싼 물감, 좋은 붓, 큰 캔버스를 사왔습니다. 수아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빠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남편이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고 그 시간 동안 그녀가 흘린 눈물은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수아가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는 걸 보며 그녀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집 앞에 왔습니다. 손에는 반찬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만든 반찬을 사러 온 거였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맛있다고, 정말 맛있다고. 이 맛을 그동안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동안 몰랐다고, 이제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1년 후 수아의 2번째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회의 제목은 우리였습니다. 그림 속에는 3사람이 등장했습니다. 한 여자, 한 소녀,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가족의 일부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림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전시회 오프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해외 바이어들도 왔습니다. 수아의 그림을 사고 싶다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한 프랑스 갤러리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수아의 그림에는 영혼이 있다고, 고통과 사랑이 동시에 느껴진다고, 이런 그림은 처음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수아의 그림은 모두 팔렸습니다. 총 판매 금액은 2억이 넘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재활치료비 35만 원을 내지 못해 울던 자신이 이제는 이런 날을 맞이하게 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전시회가 끝나고 세 사람은 갤러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녁을 같이 먹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수아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자 수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어색했지만 그래도 함께였습니다. 남편이 수아에게 물었습니다. 다음 전시회 주제는 뭐냐고 물었습니다. 수아가 대답했습니다. 용서라고. 다음 주제는 용서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남편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수아의 세 번째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회의 제목은 수아가 말한 대로 용서였습니다. 가장 큰 그림은 이랬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여자와 소녀, 그리고 남자. 세 사람의 손에는 모두 상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 위로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전시회 오프닝 날 수아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수아는 어눌했지만 천천히 말했습니다. 자기는 오랫동안 혼자였고 엄마만 있었고 그게 전부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고 용서라는 게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라는 걸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아빠라고 불러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수아에게 다가가 꼭 안았습니다. 수아도 남편을 안았습니다. 그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은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매일 집에 왔습니다. 수아의 그림 활동을 돕고 그녀의 반찬 가게를 도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시장에 가고 배달을 다녔습니다. 그녀가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냐고.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사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수아의 이야기는 곧 그녀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해 왔습니다. 장애를 가진 딸과 엄마의 30년을 담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그 고통을 다시 꺼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아가 말했습니다. 엄마의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주고 싶다고,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엄마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30년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시댁의 냉대, 남편의 외면, 세상의 편견,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과의 싸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자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기도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는데 이 다큐를 보고 다시 힘을 냈다고,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 고통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강연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장애 아동 부모 모임에서, 학교에서, 복지관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녀가 항상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사랑은 반드시 빛을 볼 겁니다. 제가 증명합니다. 지금 수아는 25살입니다. 그녀의 그림은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파리, 뉴욕, 도쿄에서 전시회 요청이 들어옵니다. 수아의 그림 한 점은 수천만 원에 거래됩니다. 하지만 수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말이 어눌하고 걸음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이상 장애가 아닙니다. 그저 수아의 특징일 뿐입니다. 수아는 이제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위한 미술 학교를 만들고 싶다고 합니다. 자기처럼 말을 못하는 아이들도, 걷지 못하는 아이들도 그림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수아의 그 꿈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은 건물을 얻었습니다. 미술 도구를 준비했습니다. 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 책상과 의자도 마련했습니다. 내년 봄 수아의 미술학교가 문을 엽니다. 학교 이름은 엄마의 손입니다. 수아가 직접 지은 이름입니다. 그녀가 물었습니다. 왜 그 이름이냐고 물었습니다. 엄마의 손이 자기를 지켜줬다고,
이제는 자기가 다른 아이들을 지켜주고 싶다고, 그래서 엄마의 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그녀는 또다시 울었습니다. 지금도 그녀의 손에는 상처가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상처들입니다. 설거지하다 베인 자국, 김장하다 생긴 염분 자국, 새벽 청소를 하다 생긴 굳은 살.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상처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상처는 자신이 살아온 증거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싸워온 흔적입니다. 사랑의 기록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엄마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그 엄마도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매일 울기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버텼냐고, 어떻게 포기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도 매일 울었어요.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이를 보면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었어요. 그 아이는 나를 선택할 수 없었으니까요. 내가 포기하면 그 아이는 정말 끝이니까요. 그러니 울어도 괜찮아요. 힘들어도 괜찮아요. 그래도 계속 가세요. 언젠가는 반드시 빛이 보일 거예요. 젊은 엄마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수아와 함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해 전 눈 내리는 밤 혼자 울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일이 두려웠고 모든 게 끝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수아는 옆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고 남편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이제는 진짜 집 같습니다. 수아가 물었습니다. 엄마, 뭐 생각해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게 신기해. 정말 신기해. 수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포기하지 않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녀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네가 있어서 내가 포기하지 않았던 거야. 너는 내 힘이었어. 내 전부였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자랍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단순합니다. 사랑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넘어져도 됩니다. 울어도 됩니다. 포기하고 싶어도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계속 가야 합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렇게 걷다 보면 어느새 빛이 보입니다. 그녀의 손에 새겨진 상처들처럼 우리 모두의 삶에도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싸워왔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의 흔적입니다. 장애는 몸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편견과 무관심, 그것이 진짜 장애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것과 싸워 이겼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상처투성이 손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사랑은 기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이름은 엄마입니다. 썰어 채널에서는 이렇게 현실에서 일어난 통쾌한 이야기, 때로는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수아에게 또 수아 엄마에게도 응원의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